수상한 노인의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김현우 사장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고 했다.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었다. 부연 공기 속에서 비린내가 맴도는 시장 골목, 벌떡이는 물고기들이 가득한 수조 옆, 김현우의 횟집, 바다 향기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일부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던 오후 2시,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들어선 것은 낡고 해진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허리 굽은 노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란.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 불렀다.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날의 모든 평범함을 산산조각냈다. 광어 20kg 주세요. 잔뜩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김현우는 귀를 의심했다. 20kg이라니. 보통 대가족 잔치나 회사 회식용으로 나가는 양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듯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묻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다시 말했다. 20kg이요? 그녀의 주머니에서 꼬깃한 갈색 봉투가 나왔다.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한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막 은행에서 출금한 듯한 빳빳한 새 돈이었다. 보통 시장에서는 현금을 주고받아도 어느 정도 구겨지거나 낡은 돈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새 돈만 가득한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김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뱉어내던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광거 20kg이면 적어도 150만 원은 좋게 넘는 돈이었다. 폐지를 주어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한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거금을 그것도 매일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걸까?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돈을 대신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장사꾼은 손님을 내보낼 수 없었다. 김현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마친 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 회를 담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가게 한구석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휴대폰을 만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마치 오래된 석고상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포장을 마친 김현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시려고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리어카를 가리켰다. 가게 앞에 묶여있던 녹슨 리어카였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바로 그 리어카. 김현우는 묵직한 스티로폼 박스 4개를 리어카에 실어주며 다시 한번 물었다. 할머니, 이 많은 양을 혼자 다 드시는 건 아닐 테고. 어디에 쓰시려고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다. 내일도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현우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내일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만큼 기이했다. 그날 저녁 김현우는 시장 친구이자 근처 정육점 사장인 이진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진호는 김현우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하루에 150만 원어치 회를 샀다고? 이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가게도 그런 할머니가 오셨어. 매일 80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 그것도 현금으로. 새 돈으로만 줘. 김현우와 이진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 이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현우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일도 오신다고 했어. 일단 지켜보자.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장미란 할머니는 약속이나 한 듯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김현우의 횟집에 나타났다.
매일 같은 양의 광어회를 주문했고 매일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했다. 하루 150만 원. 닷새가 지나자 할머니가 쓴 돈은 750만 원이 넘었다. 이진호의 정육점과 과일 가게, 반찬 가게 등 다른 가게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합쳐 계산해보니 하루에 한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할머니의 손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한 달이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상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어떤 거대한 범죄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김현우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다. 바로 동네 파출소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 김지훈이었다. 김현우의 신고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낡은 점퍼와 새 돈, 그리고 텅 빈 눈빛으로 가득한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쉼없이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다. 매일 새벽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의 고단함과 희망이 뒤섞여 묘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곳에서 김현우는 10년째 바다향기라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성실했고 손님들에게는 정직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평범한 일상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한 달 전이었다. 시장 골목을 오가며 폐지를 줍던 장미란 할머니가 그의 가게에 들어섰을 때 김현우는 그저 길을 잘못 든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늘 허름한 옷차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달아해진 장갑으로 폐지나 빈 박스를 줍곤 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현우는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혹시나 춥고 배고파서 몸을 녹이려 오신 걸까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광어 20kg 주세요. 쉰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매일같이 해오던 일처럼 담담했다. 김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양의 광어를 한 번에 주문하는 개인 손님은 본 적이 없었다. 그건 대형 식당에서나 할 법한 주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20kg이면 양이 너무 많은데요.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지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낡은 갈색 봉투였다. 봉투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막 은행에서 출금한 듯한 새 돈 특유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돈을 세기 시작했다. 5만 원권 30장, 정확히 150만 원이었다. 그날 이후 장미란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김현우의 가게를 찾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매일 같은 양의 광어를 주문하고 매일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했다. 김현우는 그녀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다. 그에게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의 일상을 파고든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었다. 김현우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기묘한 일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이진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최민준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형, 그 할머니 우리 가게에도 오세요. 매일 30만 원어치 과일을 사가는데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세요. 최민준의 눈빛에도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럼 한 달이면 1,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건데 김현우는 자신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반찬 가게 김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할머니 매일 50만 원어치 반찬 사가신다고요.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횟집에서 150만 원, 이진호의 정육점에서 80만 원, 최민준의 과일 가게에서 30만 원, 그리고 김 사장의 반찬 가게에서 50만 원. 하루에만 310만 원을 쓰고 있었다. 한 달이면 거의 300만 원.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장미란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이다.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벌던 그녀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그 10배가 넘는 돈을 물쓰듯 쓸 수 있게 된 걸까? 상인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 큰돈을 잃을까봐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돈 세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가설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이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고, 특히 자식을 잃은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장미란 할머니에게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아들이 있었다. 상인들은 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한 범죄에 휘말린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만약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자신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기이한 행동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결국 김현우는 동네 파출소로 향했다. 그는 젊은 경찰관 김지훈 순경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지훈 순경은 김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김현우의 신고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낡은 점퍼와 새 돈, 그리고 텅 빈 눈빛으로 가득한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할머니의 텅 빈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다음 장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미란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듯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정확히 김현우의 횟집에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하루하루 더 야위어 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꼭두각시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돈은 늘 한결같았다. 빳빳한 새 돈. 김현우는 그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낡은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 그 초라한 행색과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사이의 간극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할머니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그의 동료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육점 사장 이진호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곁눈질로 그녀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과일 가게 사장 최민주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건네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호의를 모두 거절했다.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묘한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딘가에 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늘 회를 포장하는 동안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고, 포장이 끝나면 서둘러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떠났다. 그 모습은 김현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단순한 개인 소비라면 굳이 이렇게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김현우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뒤를 밟아 그녀가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진호와 최민준도 그의 계획에 동참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올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가 가게를 떠난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장미란 할머니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힘겨워 보였다. 김현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할머니는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향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택시라도 잡아타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달동네로 향했다. 리어카가 무거웠던 탓인지 할머니의 걸음은 오르막길에서 더욱 힘겨워 보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랐고, 그때마다 검은색 점퍼 아래로 삐져나온 가녀린 어깨가 들썩였다. 김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힘겹게 사는 노인이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기에 매일 거액의 돈을 쓰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마침내 할머니는 어느 낡은 판잣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했다.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 두 대가 놓여 있었다.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현우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다.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지? 김현우는 눈을 비볐다. 매일 3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걸까?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두 대나 갖고 있는 걸까?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김현우는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김현우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이진호와 최민준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형, 업소용 냉장고가 두 대나 있었어요. 집값보다 더 비싸 보였다니까요. 최민준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 작은 집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이진호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정말 수상한데 혹시 회박스에 뭔가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 이진호의 말에 김현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 모든 게 수상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와 이진호는 시장을 돌며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 통장님을 만났고 놀랍게도 여러 가게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다. 한 반찬 가게 사장은 할머니가 매일 반찬을 50만 원어치씩 사가셨다고 했고 한 과일 가게 사장은 매일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사가셨다고 했다. 이 모든 증언은 할머니의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뒷받침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김현우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파출소로 향했다. 김지훈 순경에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달동네,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매일 비워지는 냉장고까지. 김지훈 순경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노인들을 이용한 금융범죄나 돈 세탁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이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었다. 김지훈 순경은 김현우의 신고를 접수하고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그녀의 동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는 할머니가 오시는 오후 2시에 맞춰 가게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신문을 펼쳐든 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2시 정각,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다. 리어카를 끄는 손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김현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할머니를 살폈다.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김현우를 재촉했다.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요. 이 통화는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매일 전화를 받고 그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가게를 떠났다. 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20일째 되던 날 아침 김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보니 6천만 원이 넘었다. 그는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진호와 최민준,
그리고 시장 통장님과 함께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믿었다. 오전 10시쯤 김현우의 가게에는 김지훈, 순경과 함께 시장 통장님, 이진호, 최민준이 모여 있었다. 김지훈, 순경은 수첩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이름은 장미란 씨가 맞습니까?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동네 판잣집에 사시고 3개월 전까지 폐지를 주우셨다고 합니다. 김지훈, 순경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하루에 300만 원씩 쓴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네요. 그때 최민준이 손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가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셨다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 김지훈, 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김지훈, 순경은 제복을 입고 가게 한쪽에 대기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오후 2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2시가 넘고 2시 15분, 2시 3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20일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현우도 불안했다. 혹시 어제 누군가 할머니를 지켜본 것을 알아차린 걸까? 2시 30분이 되자 김지훈, 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김현우와 이진호도 그와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세 사람은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다.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동안 김현우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혹시 할머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드디어 그 낡은 판잣집이 보였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집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이죠? 김지훈, 순경이 앞장서서 물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 순경님, 정순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김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옆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지훈, 순경이 할머니를 불렀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해.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들은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미안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기이한 행동과 쓰러진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과의 말. 이 모든 것은 어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까? 이 모든 진실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이다.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미안해라는 단어는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 그리고 이진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은 급히 베벌레크구에 연락했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가려 했지만 김지훈, 순경이 그를 말렸다. 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진호 씨와 함께 할머니 집 주변을 좀 더 살펴보시죠. 할머니가 떠난 후 남겨진 판잣집은 더욱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 그리고 조그만 밥상이 전부였다. 밥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듯한 김치와 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집 앞의 거대한 업소용 냉장고였다. 그들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 모든 것을 비워낸 것처럼. 김현우와 이진호는 집 주변을 배회하며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 바로 옆에 사는 안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안순자 할머니는 장미란 할머니의 오랜 이웃이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의 질문에 힘겹게 답했다. 그 할머니야, 아주 가엾은 사람이야. 2년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어. 안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장미란 할머니에게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외동아들이 있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어머니를 위해 매일 밤낮 없이 일했고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맛있는 관거회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관거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에게 드릴 관거회가 담긴 봉투가 쥐어 있었다. 그날 이후 장미란 할머니는 삶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매일 아들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도로를 걷고 아들이 자주 가던 식당을 찾아갔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고 그녀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정신을 놓았나 봐. 매일 밤낮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지. 한동안은 폐지도 못 줍고 넋나간 사람처럼 다녔어. 그러다 갑자기 돈이 생겼는지 이상하게 많은 걸 사가더라고. 안순자 할머니의 말은 김현우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빳빳한 새 돈,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소비, 그리고 텅 빈 눈빛,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김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미안해라는 말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들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는 자신의 오해와 의심이 부끄러웠다. 할머니는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었다. 옆에는 김지훈 순경이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김현우는 김지훈 순경에게 안순자 할머니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김지훈 순경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훈아, 지훈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김지훈 순경의 이름과 같았다. 김지훈 순경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김지훈 순경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내 아들, 광어회. 먹고 싶어 했는데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한 자신의 모든 오해와 편견을 반성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이에게 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회로요. 할머니는 김현우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날 이후 김현우는 매일 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광어회를 직접 떠서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는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김현우가 가져온 회를 보면 조금씩이라도 먹으려 노력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달래는 작은 의식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김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돈은? 돈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야.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 많은 돈을 쓴 이유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바치는 제사였고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거룩한 행위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을 모두 아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고 싶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좋아하는 광어회를 실컷 사주고 맛있는 고기와 과일을 먹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대신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음식들을 산 뒤 보육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기부했다.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반성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뜻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진호와 최민준에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 사람은 할머니를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 각자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골라 할머니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리어카에 싣고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들이 가져온 신선한 회와 고기, 과일을 보며 기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할머니는 그제야 텅 비어있던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혼절했고 깨어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김현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할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다. 그래서 김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 노량진 수산시장 폐지 줍는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기부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다.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돈을 거부했다. 나는 필요 없어. 이 돈은 지훈이에게 주는 거야. 그녀는 모금된 돈을 모두 보육원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 그는 할머니의 이름으로 박지훈 기념기금을 만들었다. 이 기금은 보육원과 양로원에 음식을 기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김현우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 목까지 지훈이에게 회를 먹여줘.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다음 날 장미란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중에는 김현우와 이진호, 최민준, 그리고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보육원 아이들도 있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횟집 이름을 지훈이네 횟집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작은 냉장고를 하나 놓았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매일 그 냉장고에 신선한 회와 고기를 채워 넣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갈 수 있었다. 장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녀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사랑과 나눔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슬픔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머니의 미안해라는 말은 김현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 짧은 단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어머니의 절규였고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김현우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배지 줍는 할머니, 빳빳한 새 돈, 그리고 매일 비워지는 냉장고.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시장에 나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김현우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옆에는 어제 함께 갔던 김지훈 순경이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지훈 순경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현우는 어제 안순자 할머니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김지훈 순경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들의 이름이 박지훈이었고 그 아들이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김지훈 순경은 한없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할머니를 단순히 범죄에 연루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김지훈 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할머니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응시했다. 김지훈 순경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김지훈 순경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지훈아, 배고프지? 엄마가 광어회 사놨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매일 횟집에 와서 관거회를 산 이유, 그 많은 양을 혼자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매일 사갔던 이유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달래는 의식이었다.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광거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릴게요. 김현우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약속했다. 그는 병실을 뛰쳐나와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가장 싱싱한 관거를 골라 정성스럽게 회를 떴다. 회 한 점 한 점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슬픔에 대한 연민. 그는 할머니가 한때 지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담아 회를 만들었다. 병실로 돌아온 김현우는 할머니에게 회 한 점을 건넸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회를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맛있다. 지훈아, 맛있어. 할머니는 회를 씹으며 흐느꼈다. 그 눈물은 회를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김현우는 매일 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광거회를 직접 떠서 가져다 주었고, 이진호는 맛있는 고기를, 최민주는 달콤한 과일을 가져왔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의 이름과 같은 젊은 경찰관을 만났고, 아들의 흔적을 품은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김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돈은, 돈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야. 김현우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 많은 돈을 쓴 이유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바치는 제사였고,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거룩한 행위였다.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좋아하는 광거회를 실컷 사주고 맛있는 고기와 과일을 먹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대신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음식들을 산 뒤 보육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기부했다.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반성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뜻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진호와 최민준에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 사람은 할머니를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 각자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골라 할머니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리어카에 싣고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들이 가져온 신선한 회와 고기, 과일을 보며 기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할머니는 그제야 텅 비어있던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채워졌다. 김현우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진호는 매일 새로운 고기 요리를 만들어 가져왔고, 최민주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가져왔다. 그리고 김지훈 순경은 매일 밤마다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할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돌보았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김지훈 순경에게 말했다. 지훈아, 너는 참 좋은 아들이 될 거야. 김지훈 순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김지훈 순경의 말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혼절했고 깨어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김현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할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다. 그래서 김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 노량진 수산시장 폐지 줍는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기부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다.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잔잔한 물결처럼 세상에 퍼져나갔다. 김현우가 올린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공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을 나눔의 행위로 승화시킨 이야기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들의 마음은 기부라는 형태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가게에는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전화와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김현우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할머니는 돈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돈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증거이자 아들에게 미처 해주지 못한 사랑의 빚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온전히 아들을 위해 쓰고 싶어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돈은 그녀에게 또 다른 빚으로 느껴질지도 몰랐다. 결국 김현우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돕고 싶어 하세요. 돈을 모금해서 할머니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 돈은 지훈이에게 주는 거야. 그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내 마음이니까. 그 돈은 내가 쓴 게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김현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위해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에게 그 돈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할머니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지훈 기념 기금을 만들고 할머니를 위해 모금된 모든 돈을 기금으로 전환했다. 이 기금은 할머니가 음식을 기부하던 보육원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식자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돈을 전달받은 보육원과 양로원 관계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했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속에는 할머니, 저희 덕분에 맛있는 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그 편지들을 할머니에게 읽어주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 김현우가 봤던 텅 빈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혼절했고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입버릇처럼 된 그 말은 김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할머니가 아들을 향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김현우는 김지훈, 순경과 이진호, 최민준에게 부탁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드려요.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김현우는 낮에, 이진호와 최민준은 저녁에, 그리고 김지훈, 순경은 밤늦게까지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시장의 활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박지훈 기념기금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특히 김지훈, 순경의 존재는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들의 이름과 같은 그 젊은 경찰관은 할머니에게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할머니는 그를 자신의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다. 어느 날 김지훈, 순경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아, 너는 행복하니? 김지훈, 순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김지훈, 순경의 말에 눈을 감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며칠 후 할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와 이진호, 최민준, 그리고 김지훈, 순경은 모두 병실에 모였다. 그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 이진호, 그리고 최민준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감사함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김현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 목까지
지훈이에게 회를 먹여줘.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중에는 김현우와 이진호, 최민준, 그리고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보육권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준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횟집 이름을 지훈이네 횟집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작은 냉장고를 하나 놓았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매일 그 냉장고에 신선한 회와 고기를 채워 넣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갈 수 있었다. 장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녀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사랑과 나눔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슬픔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지훈이네 횟집과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장미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벌떡이는 물고기들이 수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김현우의 지훈이네 횟집이 있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횟집 이름을 지훈이네 횟집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현우야, 왜 갑자기 가게 이름을 바꾼 거야? 라는 질문에 김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김현우의 결정을 응원했다. 지훈이네 횟집은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가게 앞에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매일 들고 다니던 낡은 리어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리어카 위에는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라는 작은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현우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광어회와 연어, 그리고 제철 해산물을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이진호의 정육점에서는 신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최민준의 과일 가게에서는 달콤한 과일을 가져와 냉장고를 채웠다.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냉장고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료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망설였고 어색해했다. 하지만 김현우와 시장 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가져가세요. 이건 지훈이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는 음식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이었다. 김현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의 삶을 통해 돈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 그는 지훈이네 횟집을 통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을 할머니의 이름으로 설립된 박지훈 기념기금에 기부했다. 김지훈 순경은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매주 주말마다 지훈이네 횟집을 찾아왔다. 그는 김현우와 함께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채웠고 봉사활동을 하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했다. 그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훈아, 너는 행복한이라는 질문의 의미를 깨달았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지훈이네 횟집에 한 기자가 찾아왔다. 기자는 지훈이네 나눔 냉장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김현우는 기자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정성스럽게 기사를 썼다. 기사는 곧바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에 직접 와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자는 기사 말미에 지훈이네 나눔 냉장고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들 중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폐지를 주우며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주운 폐지를 팔아 생긴 돈을 기부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했다. 할머니의 나눔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퍼져나갔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 기념기금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기금은 노인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보육권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도 사용되었다. 지훈이네 횟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되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가끔씩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그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고 믿었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는 오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그곳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슬픈 드라마였지만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해피엔딩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김현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돈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 돈은 이제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수단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는 도구였다. 지훈이네 횟집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할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반대했던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육점 사장 이진호는 매주 한 번씩 가장 신선한 고기를 나눔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과일 가게 사장 최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 그녀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냉장고를 보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훈이네 횟집으로 향했다. 김현우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회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녀의 나눔 정신을 지지하고 싶어 했다. 김현우는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승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준 할머니의 삶.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부에 동참했다. 박지훈 기념기금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기금의 운영은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이 맡았다. 김현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김지훈 순경은 기금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관리했다. 기금은 할머니가 음식을 기부하던 보육원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식자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어느 날 김지훈 순경은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한 학생이 박지훈 기념 기금의 도움으로 다시 꿈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김지훈 순경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나눔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기적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에 감동했고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기업들도 박지훈 기념 기금의 후원을 약속했다.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작은 이야기는 이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김현우는 지훈이네 횟집에서 매일 할머니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살았다. 그는 가끔씩 나눔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회와 고기, 과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현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년 전만 해도 김현우는 그저 평범한 횟집 사장이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가게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난 후 그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희생, 그리고 나눔. 할머니는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는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삶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이야기는 잔잔한 물결처럼 세상에 퍼져나갔지만 그 물결이 가장 큰 반문을 일으킨 곳은 다름 아닌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했던 시장 사람들은 이제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와 나눔 냉장고를 보며 자신들의 좁은 시야를 깨달았다. 돈이라는 잣대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자발적으로 나섰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정육점 사장 이진호였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골라 나눔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그에게는 이제 고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보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과일 가게 사장 최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눔 냉장고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가장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공수해왔다. 그들의 행동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횟집, 채소 가게, 반찬 가게 등 수많은 가게들이 나눔 냉장고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눔 냉장고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상징이자 모든 상인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눔 냉장고를 보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고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인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돕기 시작했다. 시장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김현우의 가게였다. 지훈이네 횟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 냉장고를 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회를 먹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김현우는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한편의 슬픈 드라마였지만 그 슬픔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지훈 기념기금에 기부를 했다. 박지훈 기념기금은 이제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나눔의 물결이었다. 기금의 규모는 해마다 성장했고 이제는 전국에 있는 보육원과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김현우와 김지훈 순경은 기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관리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유산을 올바르게 이어받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김지훈 순경은 한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김현우에게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훈이 삼촌,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는 회 먹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은 김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나눔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현우는 지훈이네 횟집에서 매일 할머니를 회상하며 살았다. 그는 가끔씩 나눔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현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사랑과 나눔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슬픔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김현우가 올린 글과 기자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할머니의 삶에 감동했고 그녀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 했다. 그 결과 박지훈 기념기금은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단체를 넘어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서울의 명물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사랑의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고,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도 함께하는 냉장고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작은 나눔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 김현우는 박지훈 기념기금의 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간견을 통해 할머니의 삶을 소개하고 돈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기금의 후원을 약속했다. 어느 날 김현우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지훈 기념기금의 도움으로 꿈을 찾은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금 덕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김현우의 마음을 울렸다. 할머니의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현우는 그녀를 박지훈 기념기금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할머니의 나눔은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랑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작은 이야기는 이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김현우는 지훈이네 횟집에서 매일 할머니를 회상하며 살았다. 그는 가끔씩 나눔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회와 고기, 과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현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년 전만 해도 김현우는 그저 평범한 횟집 사장이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가게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난 후 그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희생, 그리고 나눔. 할머니는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김현우는 할머니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는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삶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지훈이네 횟집은 이제 시장의 명소를 넘어 전 국민이 아는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현우는 더 이상 횟집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박지훈 기념 기금의 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며 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김지훈 순경이 있었다. 그는 이제 경위가 되어 할머니의 기금을 관리하는 일을 도왔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나눔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박지훈 기념기금의 도움으로 꿈을 찾은 젊은 사회복지사는 이제 보육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전국에 100개가 넘게 설치되었다. 각 지역의 시장과 재래시장,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 앞에는 나눔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눔 냉장고를 보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눔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김현우는 박지훈 기념기금의 연례 행사를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지훈이네 횟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행사에서는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젊은 엄마는 할머니의 나눔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 노인은 할머니 덕분에 삶의 희망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김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삶은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가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돈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나눔.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김현우는 김지훈 순경과 함께 지훈이네 횟집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김지훈 순경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쯤 하늘에서 웃고 계실까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분명히 웃고 계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를 보며 김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김현우는 냉장고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에게 나눔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할머니의 삶은 한편의 슬픈 드라마였지만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해피엔딩이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지훈이네 횟집과 지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것이다.